안녕하세요. 권중광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6월 5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오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마음이 많이 불편하시라고 봅니다. 누가 불편하느냐? 보수 측에서 열심히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뛰었던 분들, 열심히 운동을 했던 분들, 그분들이 마음에 많은 상처가 있으라고 봅니다. 일반 국민들, 정치에 가담되지 않은 일반 국민들도 지역 주변에 다니면서 이렇게 뭐 식당이나 마트나 뭐 이렇게 그 상점에 다니면서 얘기들을 들어보면 뭐 갑을 이렇게 갈라지긴 해도 정말 대통령 이번 선거에 관심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경제가 좀 어렵고 장사도 안 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어렵게 되니까 그런 가운데도 있지만 이번에 대통령 후보로 나온 어떤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 가족도 문제들이 많고 본인도 너무 문제가 많이 걸려 있거든요. 법적인 문제가. 이제 대통령 당선됐으니까 뭐 그 당에서 하는 얘기들 같이 이제 대통령은 재판받는 거 이런 걸 갖다가 보이콧하려고 뭐 대통령 안 때도 그랬잖아요. 그냥 이리저리 피해 다니고 뭐 단식한다 그러고 뭐 부산 가서 뭐 목에 뭘 찔렸다 칼이 찔렸다 뭐다 그래가지고 서울로 헬기 타고 날라오고 말이야. 그러잖아요. 근데 국회에서는 방탄으로 그냥 피해 다니고 말이에요. 그래서 재판을 지금 현재 3, 4년이 가더라도 아직도 안 끝나고 있잖아요. 선거법 재판 하나가 이번에 6월 18일 날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한 거, 그게 고등법원에서 지금 재판이 열리는데요. 이번에 대통령 당선된 사람, 그쪽에 재판이 참석을 할 것인지, 참석을 안 할 것인지, 참석을 하면 거기서 뭐 형이 나오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물론 대법원까지 남아 있습니다만은 여하튼지 이번에 이런저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뭐 국민의힘에도 뭐 대통령을 갖다가 뭐 당에서 그 경선에서 된 사람을 갖다가 뭐 그만두고 말이죠. 뭐 전 그 한독수 총리를 갖다 내세우니 뭐래 해가지고 그때 또 왈가왈부 많이 많았어요. 여하튼 이렇게 소란 속에서 대통령 선거는 끝났고 대통령 선거를 끝나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의 취임까지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조각을 합니다. 이제는 국무총리 이하 뭐 이제 장관들을 임명을 하고 이제 국정을 이제 끌어나가게 되는데요. 근데 국민의힘에 이제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든 경기가 끝나든지 모든 그 이 세상 이치가 이 일이 끝나면 거기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따지는 그 결과에 대한 그 분석이 있어야 됩니다. 더구나 정치하는 집단, 정당은요, 선거가 끝나면 거기 그 선거 결과에 대해서 패했으면 패한 원인을 아주 예리하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 분석은 당에 있는 정치인들이 또 예리하게 분석도 해야 되고 또 전문가 집단에서도 분석을 해야 됩니다. 또는 정치 그 논객들 이런 사람들도 분석을 해야 되는 거고 당원들이 분석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채널에서 분석을 해서 그 분석한 그 결과 그 잘못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패배의 원인에 제공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다음 이 정치 선거일 때는 고쳐서 올바른 그런 정당으로 가는
올바른 정치로 가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국민의 신부는요, 여러분 국민의 신부는 지금 뭐 오늘 의총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벌써 지금 그 친한계 그러니까 한동훈계에서는 그 당권 장악하려고 지도부 총사퇴를 해라, 총사퇴를 해라. 조기에 그 전당대회를 해야 된다. 조기에 전당대회를 해야 된다. 뭐, 지도부 총사퇴를 해라. 다 바꿔야 된다.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전당대회도 해갔죠. 근데 지난번에 그 국회의원 선거 때요. 지난번에 그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나서 국회의원 선거 패배했잖아요. 그래서 108명 국회의원이 이제 지금 국민의힘에 지금 107명입니다만 108명 그때 당시에 당선대로 끝났는데요. 그중에도 한동훈이가 그 당대표로 있었는데 국민의힘에서 선거가 끝나면 매번 그 선거 백서를 만들었는데 그때도 만들었는데 그걸 공표를 안 했어요. 왜 안 했느냐? 그게 선거 끝나면 그 결과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것인데 자기한테 당대표한테 지탄이 들어오는 잘못했다고 비판하는 것들이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그걸 갖다 공표를 안 했어요. 그 당이 사당입니까? 뭐 야당이나 공산당 같은 것들은 사당이죠. 그러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온 7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국의 정당이 사당입니까? 그 당 대표가 그걸 공표를 안 했어요. 지난번 총선 때 백서가 그렇게 한 정당 이번에 대선에서 이기겠습니까? 그 당시에 잘잘못을 다 공표하고 당원들한테 얘기하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뜯어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깨진 벽돌은 빼내고 새 벽돌로 갈아 끼고 부서지고 그냥 틈이 생긴 거는 그건 다시 땜을 하고 어떻게든지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총선을 뒤돌아보는 백서도 발표하지 않은 정당이 그 다음은 대선에 조기 대선에서 어찌 승리를 하겠습니까? 이번에 많은 분들은 많은 국민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웃에 들어보기는 이번 선거의 패배의 원인은 대통령 후보로 경선에서 결정된 김문수 후보와 한독수 후보 간에 그걸 교체하려고 했던 그런 문제 그것 때문에 중도에 있는 사람들 또는 멀리 있는 그냥 좀 아주 관심이 좀 미비한 그런 우파보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등을 돌리는 계기가 만들었다. 지금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꼴도 보기 싫다. 이런 사람도 나왔다 이게요. 그 다음에 한동훈이는 선거 끝날 때까지 선거 끝날까지 그냥 계엄 부정이에요. 계엄 타락입니다. 그 한동훈이는 말이죠. 좀 묘한 그 정치를 배운 사람이에요. 예? 계엄. 아니 대통령 가족한테 그렇게 그냥 배신의 연속이었고 그냥 총을 쏘고 칼을 찌르고 막 그렇게 흔드는 사람이 대통령 선거 끝나대요. 선거 지금 끝난데도 지금 한동훈 그 전 대표는 계엄에 그냥 문제다. 계엄이다. 계엄 세력 다 걷어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 당이 단합되겠습니까? 그게? 여러분도 아시는 것 같이 전에 대통령 선거도 나오고 경남도지사 국회의원을 갖다가 몇 선씩 했습니까? 국회의원 대구 시장까지도 하고 이렇게 했고 국민의힘 쪽에서 이거 보수 측에서 대통령 후보도 나오고 당 대표 됐던 홍준표
경선에 나와서 졌으면 경선에서 이긴 사람을 갖다가 승복하고 손 들어줄 거 아니에요. 경선 불복이었습니까? 미국의 하와이로 가서 말이죠. 본선과 투표도 하지도 않고 말이지. 그냥 그 국민의 힘만 비판합니다. 꼭 얘기 들어보면 이번에 패배 원인이 자기는 잘못 안 하고 없고 국민의 힘에 있는 사람들, 뭐 윤석열 정부에 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잘못한 걸로 얘기를 해요. 하와이에서. 그러니 당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당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독수 총리가 또 나와서 선거운동하는 거 봤습니까? 아니 대통령 내가 후보가 되면 선거운동하고 안 되면 안 한다. 이런 정치가 뭡니까? 이게 뭐 갑질 정치입니까? 뭐 황족 정치하는 겁니까? 이래가지고 국민의힘이 표를 지지를 얻고 이 중도파나 또는 당에서 실증을 느낀 그 보수 측에 있는 사람들 그 표를 받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엔 윤석열 정부가 계엄을 해서 이 선거가 생겼다 이렇게 하는 거는요 야당의 프레임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왜 내란합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현직 대통령이 왜 내란합니까? 자기가 대통령인데 대통령 안 하는 사람들이 대통령 해보려고 내려놓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정치라는 게. 근데 그걸 갖다가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 12명, 한동훈계에 있는 12명이 저 민주당하고 짝짝꿍 해가지고 그래서 탄핵이 그 국회에서 그게 결정됐잖아요. 의결됐잖아요. 200명이 넘으니까. 결정돼가지고 결국 그때 파면된 거 아니에요. 아니, 내 당에 있는 사람들이 파면하는데 결정을 하는데 그 당이 그 당의 이름을 가지고 대통령 후보 나오면 국민들이 거기다 표를 주고 있습니까? 물론 이번에 표 많이 받았어요. 뭐 41.15%라고 받았다고 하니까 많이 받았어요. 뭐 이재명 후보고 한 8%인데요.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8%면 많은 차이가 난 거죠. 대개는 몇 프로 차이 아닙니까? 1, 2%, 2, 3% 많이 나긴 났죠. 근데 이준석이 나온 8.42%, 8%를 갖다 더하게 되면 이번도 이기는 선거입니다. 뭐 조금 차이로 이기는 선거예요. 그러니까 보수가 진 건 아닙니다. 원래가 이 우파가 진 건 아니에요. 갈라졌기 때문에 그렇죠. 갈라졌기 때문에 진 거죠. 그것도 선거를 출발할 적에 선거 치르면서 그런 수학적인 계산 같은 거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에 나왔을 적에 그때를 면면히 분석하고 총선의 선거를 면면히 분석하고 그 백서했다는 거 다 공표하고 다 거기에 대해서 잘잘못을 가리고 잘못한 건 고치고 사과하고 이렇게 새롭게 또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걸 다 자기의 그 오점이다. 자기의 덕이 안 된다. 자기한테 그러니까 묻어놓고 가는 그런 정치하는 사람들이 무슨 미래를 위해서 대권을 잡습니까? 참으로 지금 현재도 당에 있는 그 지도부에서는 일단 이 선거가 어떻게 치러졌으면 무엇이 패배의 원인이다 하는 걸 전문가 집단이든가 당에 있어 모든 걸 그 의견을 모아서 거기에 대해서 고칠 걸 고쳐야 됩니다. 난 이번에 패배 원인은요. 당에 있는 사람들이 더 뭉치지 않았다 그러는 얘기입니다. 당의 원로들. 아유 홍준표 같은 사람은 이 당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까? 이 당에서 덕을 가장 많이 본 사람 아닙니까? 근데 저 하와이 가가지고 정치 은퇴한다고 미국으로 간다고 해놓고는 거기서는
그냥 SNS에 글로다 말이죠. 맨날 비판해, 비판해. 자기는 잘못도 없고 자기는 가장 훌륭한 사람이야. 가장 적임이야. 이런 당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당에 비판하고 윤석열을 비판하고 모였던 세력들은 이제 갈라서라. 그 사람들은 민주당으로 가든지 별도로 당을 만들든지 해서 당을 갈라서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국민의힘에 하는 그 경우에 따라서 새로운 당이 창당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지금 현재 보수 측에서 자유통일당이라고 정광훈 목사라는 당이 있긴 있습니다만 이번에 부방돼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공로를 많이 세운 그 황교안 전 총리 당을 다시 당을 창당하겠다. 지난번에 사퇴하면서 얘기했잖아요. 당을 만들겠다. 그래서 모르죠. 한겨울 총리라든가 그다음에 뭐 이번에 적극적으로 김문수를 지지한 그 미래민주당 이낙연 고문이 같이 이렇게 엮어서 황교안 총리 거기 총리 또 당에서 계속 비판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그 계열 이렇게 뭉치게 되면 진짜 보수를 만들자. 그렇게 되면 문제가 또 달라집니다. 문제가 달라집니다.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 열린당이라고 만들어가지고 민주당에서 열린당이라고 만들어가지고 열린당을 했잖아요. 그때 국회의원들 꽤 많이 당선돼 시켰잖아요. 그렇게 하는 꼴이 또 될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하튼 이제 이번에 그 패배, 총선의 패배, 이번에 패배 이렇게 했다고 하면은 거기에 당은 다시 헤쳐모여야 됩니다. 거기에 있었던 당 대표였든지 당의 거기에 권 가진 사람들은 이제 물러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않으면 그 맨날 다 떨어진 그 푸대, 다 떨어진 구멍난 푸대에다가 술 담으면 뭐가 됩니까? 그래서 이 말에 새술은 새 푸대에 담는다 하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이제는 새롭게 도약하려면 거기에서 패배했던 그 사람들이 다시 당권을 잡는 일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국민의힘이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당을 이제 완전히 분리가 돼야 됩니다. 헤쳐모여야 됩니다.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인원이 적으면 적을수록 뭉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도 뭉치면 살고 헤치면 죽는다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당 내에서 헤쳐 있어요. 항상 그냥 총질하고 내부 총질, 내부 반란, 그냥 내부 비판 그렇게 하면 그 당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당은요, 저도 당에 관심 없습니다. 정말 새로운 정당이 생긴다면 새로운 정당에 제가 지지하는 세력으로 갈지도 모릅니다. 하여튼 이번 선거 끝났으니까 이제 지난번에 해단시 걸치게 김문수 대통령 후보가 큰 절을 하면서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정정당당하게 아주 매끄럽게 끝맺음을 하고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사람들은 당에 이 국민의힘을 끌고 나갈 수 있는 당대표를 김문수 후보를 추대해서 당대표로 세우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런 식으로 지금같이 한동훈 계가 있는 이런 당,
저 홍준표 같은 비판 세력이 있는 이런 정당, 이 내부에 총질하고 있는 이런 정당, 이런 정당은 비전이 없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해보나 마나 다음에 또 이제 지방선거가 있는데 지방선거 그렇게 하면 또 참패합니다. 완전히 백은 백길이 모이고 흑은 흑길이 모였습니다. 일단 이 야당이고 그럴 때일수록 통합니다. 그리고 야당에 있는 의원 지금 107명 남아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입을 열고 입이 총이 돼서 여당에 되어 있는 이 민주당 여당에 대해서 공격을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목숨 걸고 공격을 하고 싸워 나가야 됩니다. 그럴 적에 국민들이 지지가 되는 겁니다. 지금 그동안에 국민의힘 여당이라고 있습니까? 의원들이 있습니까? 뭡니까? 107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들 몇 사람밖에 아니에요. 이번에 선거 치르면서도 저 나경원 의원하고 안철수 의원만 보이더라고요. 나경원 의원하고 안철수 의원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래가지고 이게 당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국민들이 나라가 이렇게 제대로 안 되고 정당이 이렇게 우유부단하고 그렇게 되면요, 새로운 나라가 되길 바라고 새로운 정당이 나타나길 바라는 것이 그게 국민들의 마음인 겁니다. 그걸 왜 모릅니까? 한동훈 걔가 이 당에 남아있는 한, 한동훈이가 이 당에 남아있는 한, 이 당은 걸레당이 될 것입니다. 내부 총질하는 사람들은 일단은 그 사람들은 내부 총질할 게 있다 하더라도 당론에서 걸르고요. 야당이 그 당시에 그 여당일 적에 국민의힘은 야당인 민주당의 그 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에? 그 이재명 그 대표 때 이재명의 가족이라든지 이런 문제 얼마나 많습니까? 공격 하나도 안 해. 문재인 가족 거기에서 공격 하나도 안 해요. 아무 죄 없습니까? 그 국민의힘이 아무 죄 없는 것이 그냥 입 다물고 있으니까 그 국민의힘들이 많은 국민들이 야, 국민의힘도 가만히 있는데 이재명이 뭐 범죄 의혹이 있는 거 그거 사실이냐 아닌데 아냐? 그래서 거기 표가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49%가 넘는 49%뭐 42%인가 이렇게 받았다고 그러는데요. 50%는 못 된 게 한이죠. 민주당은. 대한민국 절반의 그 플러스를 못 받았으니까요. 물론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도 50%못 받았지만요. 여하튼 오늘 지금 현재 이 국민의힘의 그 보수적 나라를 생각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생각하는 많은 우리나라에 있는 그건 50% 되는 국민들, 이 국민들을 마음을 다스리는 마음을 어루만지는 그런 국민의힘이 되어야 됩니다. 그저 해던 식을 때 큰절 절을 한번 꾹박하고 말았다.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한 거는요. 본인들의 잘잘못에 대해서는 반성입니다. 그래서 당이 모습이 정말 국민들을 끌고 가고 국민들을 존중하고 당원들을 존중하는 그런 정당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오늘 의총이 열린다는데요. 거기에 보면 지금 현재 김용태가 그 젊은 사람, 그 사람이 비상대책위원장 아니에요. 그 당이 엉망진창이에요 지금 보면요. 주호영 같은 의원은 육선입니다. 육선. 그러면 육선에 있으면 그놈들이 정당의 정치에 애환과 잘잘못과 모든 것을 얼마나 그 경륜에 의해서 잘하겠습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존중하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많은 그 의견을, 많은 비판을 그런 걸 많이 들어야 되는데 엊그저께 당선 초선인인 사람 갖다 끌어다가 비상대책위원장 한다. 글쎄요. 이 정치가 여러분들 학교 다닐 적에 공부 잘하는 사람의 공부 순서가 정치 잘하는 걸로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요.
우리나라 지금 정치하는 사람은요, 미국의 하버드대, MIT 공대, 뭐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이런 나온 사람들 우리나라 많습니다. 공부 순서입니까? 서울대에서 뭐 수석하고 그런 사람 많습니다. 정치는요, 학교 공부와 상관이 없어요. 옛날 이승만 대통령일 때는요, 자유당 때는요, 학교를 한 번도 가보지도 않은 사람도 장관을 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했어요. 학교 공부 하나도 안 하는 사람. 그렇게 해도 이승만 대통령은 사람을 골라내는 데 대해서 정말 그 사람의 됨됨이와 그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자질과 그 사람들과 행위와 주변 사람들에 대한 평가 이런 걸 다 종합해 가지고 학교 안 다니는 사람을 장관을 임명했다니까요.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찾아보세요. 내 이름은 기억 안 나지만 여하튼지 지금 현재 이번에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해체 심정으로 다시 시작한다. 해체 심정으로 다시 시작한다는 말은 나는 정치 아무 잘못 없어. 나는 계속 올 거야. 그러는 거예요. 예? 해체 심정으로 다시 시작한다. 본인들은요. 실상은 이렇게 되면요. 완전히 뒤로 물러나야 되는 겁니다. 물러나요. 비대위 임기연장, 조기 전대 갈려. 한쪽에선 비상대책위원장을 임기가 올해 말 거 아니에요. 이걸 연장을 하자. 또 한쪽에선 조기 빨리 전당대회를 하자. 조기 전당을 대회를 하자. 그렇게 갈리는 거예요. 그 조호영 다선 의원, 6선 의원이죠. 나경원 의원이 5선입니다. 6선 5선이죠. 합심해서 괴물정부 막아야. 합심해서 괴물정부 막아야다. 그거 좋죠. 합심해서 원론적인 얘기죠. 괴물정부를 막아야죠. 괴물정부. 여러분들 이낙연 고문이 그랬잖아요. 괴물 독재정부는 막아야 된다. 입법, 행정, 사법을 다 장악하는 독재정부. 독재정부라고 하는 거는요. 말만 자유민주국까지 그는 독재정부라고 하는 걸 완전히 장악하는 중국의 공산당 같은 겁니다. 북한의 공산당 같은 사람입니다. 일단은 이 조영 의원은 합심해서 괴물 정부를 막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친한계는 지도부 총사퇴 의청 소집, 지도부 총사퇴 의청 소집. 친한계는요, 한동훈이 또 내세워가지고 당권에 도친하려고 그럽니다. 당권에 들어가서 당권 장악하려고 그럽니다. 선거 때도 당권만 보이고 김문수 대통령 당선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눈에 안 보일지도 몰라요. 안 보일지도 몰라요. 그걸 뭐 그 속에 들어가 봐야 되는 건데요. 그냥 또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동훈은 계엄 구태정치 퇴장 명령. 이번 선거 패가 계엄 구태정치 퇴장 명령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초선으로 된 사람들만 신태 정치입니까? 그 신세력 정치예요. 그러니까 계엄은 지금까지도 못 들어갑니다. 아마 한동훈 대표는 정치 끝나는 날까지,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계엄 물고가 될지는 모릅니다. 아니 그렇게 이 윤석열 대통령과 그렇게 각이 멀어졌는지 몰라겠어요. 나 세상에 난 저런 사람들 못 봤어요. 지금도 계엄 얘기예요. 여러분 계엄은 내가 100번 얘기했지만 아무 죄 없어요. 대통령한테 있는 그런 고위권한이에요. 그건 대통령 아닌 사람들이 비판하는 거는 그건 정치적으로 비판하는 거예요. 나라가 위태롭고 나가 이거 선거부터 문제가 되고 나라가 이거 입법부에서 행정부를 갖다가 그냥 완전히 꼭꼭 묶어놔. 도무지 이거 대통령 못 하겠다. 그럼 대통령이 갖고 있는 그 입법권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건 계엄권이에요.
헌법에 나와 있어. 그러면 헌법에서 그걸 지있든지. 그럼 헌법에 나와 있는 데를 가지고 계엄을 선포했는데 뭐가 잘못이에요? 누구 다리 부러진 사람 있어요? 누리 목이 부러진 사람 있어요? 발등이 부러진 사람 있어요? 총은 빈 껍데기 총 가지고 들어가고 말이죠. 그랬는데 그게 무슨 내란이야, 내란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그게 왜 내란입니까? 대통령이 왜 내란을 해요? 대통령이 내란을 하는 걸 봤어요? 대통령이 내란해도 내란이라고 표현하는 건 아니에요. 왜? 대통령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왜 내란입니까? 그게 헌법에 나와 있는 보장되어 있는 계엄권을 사용했는데 그것도 민주적으로 해서요. 비폭력으로 했잖아요. 다친 사람, 죽은 사람, 부러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는 걸 갖다가 그걸 갖다가 일 잘하는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가지고 말이에요. 내부에서 그걸 동조를 해가지고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62명이 김무성, 하태경이 저 유승민이 다 포함해서 62명이 그 민주당의 저 박시원이하고 얘기하는 중에서 짝짝꽝 해가지고 탄핵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끌어내가지고 말이야. 아주 못쓰게 만들고 보수에 있는 배신자들이 상대편에 있는 그 야당 적군 적이라고 볼 수 있는 정치적인 적인 사람 그 사람들보다 더 나쁜 거예요. 내부의 적이요. 여러분 가정에 있는 아들이나 딸이나 그냥 반기 들고 집안에 엎으려고 그냥 부모를 갖다 개처만을 보고 모으면 그 집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집안에서는 완전히 거기서는 완전히 출당조치겠지. 족빼서 아주 그냥 빼버린다고 그러잖아. 빼버린다. 우리 가족 이론으로 안 치겠다. 멀리 나가라. 여하튼 이번 선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왜 졌을까 그걸 갖다가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은 여러 각도에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새롭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그걸 탈피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되는 거다. 강구돼야 그렇게 앞으로 새롭게 또 이 정치에 나가랍니다. 국민의 유권자는 예리한 눈을 갖고 있습니다. 예리한 눈을 갖고 있습니다. 다 판단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는 국민의 힘은 반성부터 해라. 국민의 힘은 왜 패배가 되는 패배 원인을 갖다가 당원들이나 보수 측에 있는 사람, 국민 측에다 솔직히 내놔야 된다. 그래야 새롭게 거듭날 수 있다. 거듭나지 않고서는 이 상태로 배신자가 우글우글 하는 이 정당에서는 비전이 없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에 지방선거에 선거 치러 보러 나마나 힘들 겁니다. 그거이 많은 그 정치평론가들의 얘기고 또 제 얘기입니다. 여하튼 오늘 여러분들에게 방송은 같이 여러분들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다 생각을 했던 건데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를 가졌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국민의힘은 이번 대통령 선거의 패배 원인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재조명이 있어야 된다. 반성이 있어야 된다. 평가가 있어야 된다. 돌아봐야 된다. 그런 거를 문제 제기를 하면서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즐겁고 편안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괴물 정부가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지켜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나라는. 권중왕TV의 권중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